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디벨로더스의 신정훈 대표님하고 오늘 청담 르엘 단지 구성부터 내부 인테리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데 네. 저희가 뭐 이제 현장 준공하는 곳들도 이제 보여드리지만 새로 이제 입주하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좀 이런 구조들을 좀 바꾸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도 이제 저희가 콘텐츠를 찍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데가 이제 요즘에 핫한 곳입니다. 바로 청담 르엘인데 실제로 갔다 와 보셨다고요? 네, 청담 르엘에 이 문의가 많아서 네. 이제 고객 한 분하고 사전 점검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갔다 왔고요. 청담 르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이제 익숙한 동네인 것이 네. 이제 저희 외 조부모님이 삼익 아파트에 원래 네. 사셨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사촌들하고 보낸 아파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갔더니 이제 완전히 탈피해서 변신이 돼서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실제 그 뷰도 보여드리고 내부 상태까지 한번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된 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선 이 청담 르엘이 이제 청담동의 그 청담 자이 그 남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1000세대 넘는 청담동 단지들이 없는데 이게 1260세대고 롯데가 또 프리미엄 브랜드 르엘을 런칭하면서 이 청담동에다가 지은 곳입니다. 이게 주차 대수도 이제 1.8대에다가 제가 알기로도 지금 한 50억 넘어갈 거예요. 평당 거의 뭐 2억에 가까운 그런 곳인데 이 청담동 위치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뭐 좀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기도 해요. 왜냐면 학군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막 부자들만 사는 동네다라는 인식도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영구 조망이 된다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실제로 가보시니까 단지 규모가 그래도 좀 있죠. 다른 네, 단지들보다는. 단지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 다음에 동간 간의 거리가 넓어서 굉장히 쾌적했고요. 네. 층수가 30층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경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게 잘 돼 있어서 롯데건설이 아주 제대로 이제 단지 외관이나 그런 조경 시설은 잘 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단지가 한강뷰를 가장 중시하는 그런 입지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동 배치도 되게 중요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 배치를 좀 잘 하고 중간에 이제 통경축이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뚫어 놓으니까 아마 단지 안에서도 쾌적하다는 느낌을 좀 받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는 이제 한강뷰가 핵심인데 가보시니까 실제 한강뷰 잘 보이던가요? 네. 한강뷰가 너무 잘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구경한 집이 이제 앞쪽에 이제 그 뷰가 좋은 동이기도 했지만 네. 제가 이제 롯데건설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고 실제 이런 뷰가 펼쳐질까를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뷰가 펼쳐지더라고요. 가봤더니 이제 이렇게 뷰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가까이 가면 당연히 뭐 한강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그리고 여기 입지가 좀 좋은 게 한강이 이렇게 굽이치는 그 뷰가 보여가지고 한강이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길게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석양이나 해 뜰 때 좀 더 뷰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월드타워도 잘 보이는 그런 뷰인 곳을 또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으로 그 창호의 얘기들도 좀 많더라고요. 네. 창호를 되게 좀 크게 썼다고. 네, 그 청담 자이도 원래 이제 뷰 때문에 네. 큰 창호를 쓰긴 했지만 지금 청담 르엘도 이제 큰 창호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창호가 그때 보셨던 반포 원펜타스나 원벨리랑 똑같은 독일 창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청담 자이 가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창호가 막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좀 답답함도 좀 느껴지는데 여기는 이제 창호 높이도 높지만 이렇게 통창을 써가지고 확실히 좀 뷰가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보니까 뭐 한강 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은 확실하게 좀 느껴진다. 그런 소감을 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주력 세대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84 타입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84 타입도 네. 보고 오신 것이고요. 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 배치를 보면은 가운데에 이제 좀 공원처럼 이제 조경을 많이 모아놨는데 어떤 뭐 특징이나 뭐 소감 뭐 이런 것 좀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동간 배치가 너무너무 잘 돼 있었고요. 네. 모든 집에서 전망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잘 배치가 되어 있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 로얄동은 107동, 108동, 109동, 그다음에 101동 이렇게가 뷰가 이제 좋게 펼쳐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롯데타워 뷰가 있으니까.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한쪽으로 몰아져 있지 않고 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101동 쪽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카페테리아, 뭐 다른 뭐 라운지 이런 것들은 또 107동 쪽에 이제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균등하게 이제 뭐 백구동에도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균등하게 좀 커뮤니티실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나에도 몰아놓으면은 좀 멀리 가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이래저래 좀 분산을 좀 시켜놨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뭔가요?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서 있던 팜플렛인데 네. 그 앞쪽에 이제 신동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별동이 이제 높게 들어오면 이제 전망을 가린다라는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네, 여기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여기 때문에 또 뷰가 가릴 수도 있어가지고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여기가 이제 커뮤니티도 잘 해놨을 텐데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도 실제 가보셨죠? 근데 지금 공개된 게 수영장이 있어서 제가 네. 수영장을 실제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사우나 네. 공간이고 이게 수영장 제가 카탈로그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좀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이 정도면 약간 5성급 호텔 느낌으로 좀 해놨는데. 네. 근데 실제로 봤는데 더 예뻤습니다. 아, 이게 실제 사진인 거죠? 네. 이 정도면 진짜 호텔급인데요? 네. 조명을 잘 썼네. 뭔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네. 그런 수영장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롯데건설이 이번에 그 프리미엄 브랜드로 또 청담동에 처음 입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힘을 많이 썼을 것 같은데 뭐 어떠셨는지? 다른 아파트, 새 아파트들의 문주들은 뭔가 자기만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크게 만든다거나 네. 또 약간 어두운 석재들을 써가지고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느낌이었다면 청담르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성 있게 낮게 가고 있거든요. 네. 가지고 이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게 잘 나왔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실제 그 단지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카페테리아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내려가기 직전의 모습인데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뻥 뚫려 있어서 네. 공간 거리도 넓고요.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고층으로 올리고 저렇게 건폐율을 좀 줄여가지고 동간 간격을 좀 띄우면서 약간 풍경도 보이게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또 트렌드고 훨씬 좀 쾌적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전반적인 조경도 뭐 괜찮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청담리엘이 이제 원래 시그니처 컬러가 약간 밝은 블루거든요. 네. 그건 이제 한강변 쪽은 밝은 블루 컬러를 썼는데 반면에 내부 쪽 이 부분은 이렇게 약간 진그레이나 네이비 컬러를 썼더라고요. 가지고 고급스러움이 좀 더 더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진 속에 보이시는 103동 입구 출입구를 보시면 네. 약간 로즈 골드빛의 브론즈 느낌의 이 게이트를 만들어서 네. 이 컬러감의 조합이 굉장히 그렇군요.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도 좀 쾌적하게 만들어 놨나 보죠? 네, 요즘 새 아파트들은 다 그렇지만 지하 1층 주차장에 내려오면 층고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뭔가 커뮤니티 시설, 뭐 수영장이나 사우나 같은 층고를 높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층이 그대로 가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1층은 굉장히 쾌적한 층고를 갖고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층고를 높였다. 네.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 안에 천정고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좀 높다고요. 네.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2m 35에서 2m 40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즘 아파트 트렌드들이 다 2m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데 청담 레일 같은 경우에는 2m 50cm를 이제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들어가서 실측을 했더니 2m 48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2m 60은 이제 거실 부분의 우물 천정 높이는 2m 60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대로 들어가기 전에 복도 모습인데요. 제가 이 복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여기는 층고가 2m 60인 거를 알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타일을 보시면 타일이 보통 60cm에 1m 20cm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네. 두 장이 붙어 있고 아래가 이제 20cm 정도의 이 쪽 타일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2m 60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새 아파트들이 다 층고가 2m 50이나 2m 60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분명히 한국 이 층고에 맞춰서 타일들이 딱 반절이 나뉘게끔 네. 뭐 예를 들어 1m 30짜리 타일이 나오면 딱 두 장으로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전문가만 보이는 라인인데 제가 복도에 가자마자 저 라인이 아래쪽 라인이 조금 거슬리더라고요. 보기 안 좋다. 네네. 이런 거 이제 자재가 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뭐 외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경 그리고 단지 배치 이런 것들은 뭐 흠잡을 데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그 실내 공간일 텐데 이 실내 공간의 구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84A 타입을 보고 계신데 그 어떤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 뭐냐라고 이제 입주민들 사이에서 뭐 조사를 했었나 봐요. 근데 84A가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판상형이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84B나 84C보다는 훨씬 더 쾌적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4A가 제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은 저 팬트리 자리예요. 팬트리가 이제 거실까지 침범해서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거실에서 보는 쪽인데 팬트리 공간이 이쪽으로 이게 지금 튀어나와 이만큼 있죠.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이제 다음 화면을 또 보시면 그게 이렇게 거실 아트월 공간을 좁게 보이게끔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팬트리를 저렇게까지 그 안방 문까지 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 팬트리가 어찌 보면은 그 수납 공간이니까 필요는 하지만 요 필요하다고 너무 좀 과하게 빼니까 상대적으로 이쪽 거실이 좀 작게 느껴지는 이것도 30평대인데 좀 작은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그러면 이 답답한 구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은지 3D 화면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번 이제 구조를 한번 올려봤는데 네. 팬트리가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팬트리장을 안쪽으로 조금 줄여서 네. 거실 공간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한 통으로 그 심플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기존에는 이 팬트리 문이 이쪽에 있어요. 그럼 식탁이 들어가게 되면 이 팬트리장을 들어갈 때마다 이제 좁은 그렇죠. 통로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문의 방향은 이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식탁이 사각형으로 들어가도 되지만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원형 식탁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쾌적하고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요즘 식탁이 대부분 이제 고객분들도 그렇지만 1m 80 이상의 식탁을 원하시거든요. 네. 근데 1m 80의 식탁이 들어가게 되면 저 복도 쪽으로 튀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원형 식탁이 들어가서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을 좀 완화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저 팬트리가 줄어들게 되면 수납 공간이 더 작아지는 건데 이 타입은 다른데 수납 공간이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나요? 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현관 부분이거든요. 네. 현관 부분이 신발장이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근데 차라리 일자로 여기 복도까지 갔으면 네. 더 훨씬 더 수납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팬트리 공간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수납을 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쪽 세탁실 공간을 좀 이렇게 구성을 알차게 하셔가지고 네. 이쪽 공간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지금 식탁하고 팬트리 장 그 입구가 서로 간섭이 된다. 이 네.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현재 구조에서는 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나가 이득을 얻으면 뭔가 다른 한 부분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절충을 해가지고 공간 구획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84A 타입 같은 경우에 요즘 이제 음식물 처리기가 다 실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식기 건조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외부에다가 올려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다 못 올려놓죠. 그러면 여기다가 올려놓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조리 공간이 이제 생각보다 적다. 조리 공간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음식물 분쇄기를 왜 여기다 놨을까? 차라리 뭐 이쪽이나 네. 뭐 이 키 큰 장 옆에 놨으면 오히려 조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그걸 많이들 원하시니까 네. 배치는 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조금 아쉽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방 구조를 만약에 바꾸고 싶으셔가지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방 구조를 좀 가벽을 세워서 네. 막게 되면 이제 조리 공간은 안쪽에 있는 거고 네. 거실과 다이닝 공간은 더 쾌적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형 아일랜드를 놓고 뭐 대형 키 큰 장을 놓고 이런 게 유행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조금 변화될 기짐이 보이는 게 주방을 가리는 게 또 유행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밥은 좀 조용하게 먹고 싶고 이 주방에서 냄새가 나는 것들이 거실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싶고 뭐 이런 수요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구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곤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주방을 안쪽으로 넣게 되면 냉장고와 김치냉장고가 다 안쪽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득이 생기는 공간이 있으면 다른 부분은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하고 이제 세탁기 공간을 좀 더 구성을 알차게 이제 짜면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 게 요즘에 꼭 저 식탁에서 밥만 먹지는 않거든요. 뭐 커피 한 잔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앉아서 뭐 책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저래 네. 또 손님 불러서 같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구분을 해 놓으면 공간이 좀 끊어지는 느낌도 나고 좀 확실한 좀 분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면 이거 할 때 같이 아까 말씀하신 신발장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신발장은 너무 작을 그냥- 것 같은데. 네, 분명히 거기다 이제 북박이장 추가하셔가지고 수납장을 짜실 거거든요. 네. 네. 다만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네. 저 엘리베이터를 내렸을 때 저 우측으로 들어가면은 84A거든요. 근데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처럼 네. 단독 세대로 현관문이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 왼쪽 엘리베이터 왼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두 세대가 붙어 있는 네. 그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한 공간에 이제 세 가구가 사는데 84A는 따로 약간 독립돼 있는 느낌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건 좀 장점일 수는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84B 타입도 있는데 이건 타워형이잖아요. 근데 보통 타워형들이 또 구조가 또 잘못 뽑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이건 어떻습니까? 84B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사 전에 이제 사업이 막 이루어지려고 할 때 처음 계획안 도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이런 주방 구조를 띈 평면이었어요. 주방 구조를 보시면 기역자로 네. 이제 주방이 되어 있고 아일랜드가 중간에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완성된 결과물은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왔거든요. 이 디귿자로 붙어버렸네요. 네. 네. 그리고 중간에 팬트리장 보이시죠? 네, 여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84B 입주 예정이신 분들이 왜 A 타입처럼 우린 팬트리장이 없느냐? 아. 뭐 그런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네네. 그런 유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다용도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다용도실 공간이 실외기실이고요. 네. 그 다음에 다용도실 세탁실 같은 경우가 실내로 들어왔어요. 지금 저쪽. 여기요. 네. 네. 거기가 이제 세탁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에다가 음식물 처리기를 넣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저기에 음식물 처리기가 있으면 이제 네. 냄새가 네.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갈 데가 없네요. 나갈 데가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84B 타입을 제가 갔을 때 이거는 괜찮다고 한 부분은 거실 TV 자리가 지금 복도벽보다 살짝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네, 이게 공간감을 되게 좋게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견본 모델하우스에 나와 있는 이미지였는데 주방이 이게 다거든요. 수납이 별로 없다는 게 딱 보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이 정도? 네, 지금 냉장고 오른쪽은 빌트인 김치 냉장고고요. 네. 그 광파업은 위아래로 수납, 그 다음에 아이고요. 후드 아래쪽에 수납, 네. 그 다음에 아일랜드 쪽은 싱크볼 아래는 또 수납을 잘 할 수가 없으니 수납이 너무 적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그게 이제 저쪽 팬트리 공간이 설계 변경이 되면서 네. 부족한 수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거 생각보다 수납이 어찌 보면 부엌에서는 가장 핵심인데 이 수납 안 되면 다 꺼내놓고 막 살게 되잖아요. 네. 이 팬트리를 놓다 보니까 약간 좀 그 부엌이 좀 좁아 보이는 게 더 커지기도 하고 수납도 좀 어려워졌다. 네, 이게 실제 모습이거든요. 네. 앞쪽에 이제 또 바 테이블까지 놓다 보니까 수납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작은 수납장이 또 하부장으로 있죠. 실제로 봤는데 수납이 너무 부족하겠더라고요. 아, 요게 좀 단점이군요. B 네. 타입에.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만족스럽지 못했던 부분은 이게 이제 원베일리 사진이거든요. 네. 원베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대리석을 아트홀에 해놨으면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서 제가 네. 늘 강조 드리잖아요. 네. 간접 조명이 들어가야 이제 비로소 고급 자재가 조명바를 받으면서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데 지금 청담 레일 같은 경우에도 벽체가 다 타일이에요. 네. 타일을 정성스럽게 다 해놨는데 저 타일을 비춰주는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아, 여기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위쪽으로. 네네네. 네. 근데 이쪽 부분이 아니더라도 복도 부분이라든가 뭐 거실 TV 아트월 부분이라도 좀 간접 조명을 좀 넣어줬으면 네. 이 힘들게 시공한 이 벽체가 좀 더 고급스럽게 살아났을 텐데 네. 이 아파트를 제가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조명 배치는 좀 다시 새롭게 하고 싶더라고요. 이 타일 자체는 괜찮은 건데 네. 그게 좀 살아나는 게 좀 아쉬웠다. 네. 조명으로. 이건
무슨 사진인가요? 이게 지금 이제 식탁 공간 바로 옆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여기가 실외기실이에요. 근데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공간 옆에 이렇게 철문이 있어요. 네. 이거는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결로 좀 이렇게 마감을 했다면 좀 네.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아쉽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뷰 사진인데 아무래도 타워형이니까 이제 양창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것이 이제 새 아파트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마감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타일과 타일을 45도를 이제 깎아서 붙인 거거든요. 네. 이런 거를 왜 시도를 안 하냐면 저 모서리가 만약에 깨져버리면 이거 보수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청담로에서는 이런 마감을 썼구나. 네. 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거죠. 네네네. 이건 다만 뭐- 하자가 날 수 있다. 네. 보통 일반 건설사들은 이런 무모한 도전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청담 레일은 이걸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고급화를 하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원벨리나 원페타스와 또 동일한 네. 이제 독일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후드가 이제 원래 계획상에는 국산 후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네. 굉장히 좋은 팔맥 후드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인데 르엘에서 계속 하고 있는 스위치거든요. 네. 인상 깊었던 거는 왼쪽 보일러 온도 조절기거든요. 네. 이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고 고급스럽고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오른쪽 스위치가 이게 1구짜리 스위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조명을 배치해가지고 늘리려면 스위치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스위치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으니 옆에다가 또 증설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리모컨으로 가야 되는 타입인데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은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고급화를 잘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조금씩 있다. 네, 증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인테리어를 추가할 때 조금 골치 아픈 부분들이 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청담 르엘에 제가 또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이 배전판과 인터넷 분전함을 이런 네. 식으로 가구 문짝으로 가렸다는 이렇게. 거. 이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네, 열렸다 이게 보통 닫혔다. 신발장 뒤에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거 점검하려면 신발 다 꺼내고 선반 빼고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렸다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상시에는 느꼈더라고요. 이렇게 통일감 있게 네. 좀 보인다는 거죠. 그럼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3D 화면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84 타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인테리어 상담을 하시게 되면요. 네.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가 이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대형 아일랜드를 놓고 뒤에 키 큰 장을 놓는 형태. 네. 이게 실제로 요즘도 유행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저는 이게 왜 추천드리고 싶지 않냐면 대면형 아일랜드라는 거는 뭔가 거실 쪽을 방향을 향하거나 그렇죠.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벽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대면형 아일랜드가 맞지 않는 현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벨로드 하우스가 제안하는 시안은 이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완공이 되기 전에 네. 초창기에 이제 제안되었던 도면대로 설계가 된 거거든요. 원래 설계가 잘 됐었는데 괜히 바꿨다. 네. 네.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이 수납이 더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바 타입 식탁이 들어갈 자리가 아닌데 제가 네. 봐도 복도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양쪽으로 이제 수납이 될 거고요. 근데 원래 기존 도면에는 여기가 이제 쿡탑이나 인덕션 자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후드가 뭐 천장에 매입되거나 천장에서 내려오거나 뭐 이런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여기가 인덕션 자리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싱크볼 자리인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쪽 공간을 이제 확장을 했어요. 네. 원래 이제 아까 다용도실 겸 세탁실이었잖아요. 네. 이쪽이 음식물 분쇄기가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선을 짜면은 싱크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바로 이쪽으로 가서 실내 공간처럼 음식물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보기 싫었던 이제 실외기실 문짝을 이렇게 통일감 있게 주방 가구 소재로 쭉 돌아가면 이제 주방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주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철문을 이제 없앤 거죠. 네.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냥 결국에 초기 디자인이 괜찮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팬트리를 좀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던 걸 좀 추정되지만 그렇게 넣다 보니 좀 불편해진 부분이 있다. 이 아일랜드 이런 거는 꼭 여기다 둬야 되나요? 이거를 없애기에는 조금 수납이 부족한 건가요? 네, 수납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 식탁 여기 놓고 요 구조는 뭐 딱히 다르게 바꿀 만한 방법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84B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제 허물릴 수 없는 벽이 있고 네. 구조는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방 구조를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한다면 네. 저는 이게 베스트인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을 이제 확장을 해서 실내 공간처럼 보이게 만들면 이쪽에다 이제 슬라이딩 도어를 둬서 네. 평소에 이제 열어놓을 수도 있고 지저분한 거를 뭐 가릴 수도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이 조명. 조명을 뭐 이쪽 복도에다가만이라도 간접 조명을 좀 넣으면 네. 집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좀 다듬어도 사실 집 가치가 훨씬 더 좋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평형에 대해서 이게 조금 놀라웠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준비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30평대 후반이나 40평대 같은 경우에는 주방 구조나 이런 것들이 평이해서 제가 준비는 따로 하진 않았고요. 네. 제일 조금 놀랐던 부분이 이 151 타입의 주방이었는데 네. 이 주방 구조가 많이 비슷한 집이 있어요. 그게 반포자이거든요. 네. 반포자이가 이런 주방 구조를 띠고 있는데 이게 공사 전에 초창기 도면이거든요. 네. 이 롯데건설 측에서 이제 제시한. 근데 이 주방 구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실제로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된 주방이거든요. 네. 지금 이게 62평이에요. 62평에 아일랜드 하나에 인덕션과 개수대가 들어가 있는데 네. 조리 공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좁네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지금 뒤쪽에 벽 허물린 거 보이시죠? 저쪽으로 이제 통행을 주다 보니까 네. 이제 주방 구조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주방이 지금 이 평형대에 맞지 않는 규모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조리 공간이 다거든요. 네. 네, 이게 이게 인덕션이고 이게 싱크볼이면 여기서 하는 건가요? 네, 조리 공간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보조 주방이 따로 있나 네. 이렇게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은 인테리어를 하면은 수납도 안 되고 네. 어떡하죠? 벽에도 수납이 없네요. 네. 야, 이 60평대면 사람들도 좀 막 인원 자체도 좀 많을 수도 있고 뭐 누가 놀러 오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상당히 좀 조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바로 뭐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주방을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한번 3D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51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방을 철거를 하시고요. 네. 주방을 이렇게 넓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방 하나만 허물리면 이런 시원한 주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형 아일랜드와 그러네요. 큰 조리 공간과 그 다음에 이쪽에 남는 공간은 뭐 수납으로 팬트리장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런드리룸으로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좀 방 하나를 차라리 없애는 게 나을 것이다. 네, 방 하나만 허물면은 진짜 60평다운 주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욕심이 나는 현장인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 청담 르엘이 내력벽을 안 쓰고 기둥형이어서 네. 나름 그 구조 변경이 그나마 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맞는 건가요? 네, 청담 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둥 식으로 해가지고. 식으로 돼서 구조가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벽들이 허물을 쓴 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이제 확 변화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재미난 구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평대인데 이 주방이 너무 작아서 네. 실제로 여기 이제 입주를 아직 안 했지만 입주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주방은 정말 수납이 중요한데 네. 수납이 안 되는 순간 정말 뭐 답이 없잖아요. 뭐 네. 냄비나 이런 것들 놓을 데도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뭔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보면은 이게 원래 구조라는 거죠.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좀 좁고 한데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뒤로 좀 수납도 챙기고 좀 그 조리 공간도 확보하는 이런 구조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청담 르엘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그 인테리어를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단지 어떻게 보세요? 총평을 한다면요? 한강변에 있는 청담동의 새 아파트인 입지는 굉장히 좋고 건물 네. 외관이나 뭐 조경 시설, 커뮤니티 시설 너무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하지만 이제 평면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청담 르엘 같은 경우에는 기둥식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벽들을 자유자재로 허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 변경을 통해서 좀 공간을 쾌적하게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폭넓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여기가 지금 시가로 따져도 거의 평당 2억에 육박하는 그런 아주 초고가 아파트인데 내부에서 이렇게 뭔가 수납이 안 된다거나 뭐 불편함이 생긴다는 게 어찌 보면 그 가격이나 어떤 가치에 또 이렇게 훼손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뭐 이런 그 입주할 때 좀 인테리어를 좀 손을 일부라도 보고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담 르엘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이 공사가 계약이 이루어진 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거를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영상이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준공되면은 실제 그 청담 르엘 현장에 찾아가서 저희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디벨로더스의 신정훈 대표님 모시고 청담 르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